아, 네, 참. 음, 그러게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사실 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름 또 사과도 하시고 대국민 담화문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사과도 하시고 어떻게든 좀 마무리를 하시려고 좀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요. 아, 뭐 이런 좀 이렇게 효과가 없죠. 오히려 더 거의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터져나오는 온갖 사건들이 계속해서 뭐 이어지고 있어서요. 일단은 뭐 원래 애초에 이야기를 했던 것이 윤창중 대변인과 그 피해 여성분과 운전기사까지 같이 술자리를 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현장에 있었던 운전기사조차도 윤창중 대변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다라는 기사도 떴고요. 30분간 간단한 술자리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2시간여 동안 술을 무지하게, 무지막지하게 먹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것도 술자리 제안 자체도 윤 전 대변인이, 이야기를 해서, 제안을 해서 술자리를 뭐 가졌고, 그리고, 네. 끝까지 기사가 같이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중간에 기사가 먼저 가고, 전화를 하면 내가 차를 갖고 가겠다. 술 다 드시고 전화해라. 이러고 이제 호텔 앞으로 차를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중간에 이 운전기사분은 나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둘이만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셋이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성추행을 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 둘이 같이 있었네? 셋이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둘이만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운전기사가 그 다음날 아침에 호텔로 갔는데 피해 여성이 내려오지 않아서 윤 전 대변인만 태우고 행사장으로 갔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인턴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인턴이 전화를 안 받고 룸메이트인가 그 여자 그 이제 신고를 한 여자분이죠. 그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이제 일 안 하니까 여기로 전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제 뭐 그랬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 거짓말이야. 피해 여성이나 자신이 크게 야단맞은 적도 없다. 뭐 위로를 위해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런 윤 전 대변인의 주장 또한 거짓말이야. 모두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뭐 혼을 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위로를 해주려고 술자리를 했다라는 것도 거짓말. 이게 뭐 30분 정도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도 거짓말. 셋이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성추행을 할, 뭐 이런 분위기 자체도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 둘이서만 있었다. 라는 것. 모조리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운전기사가 이야기를 하는 게요. 네. 뭐, 윤장준 대변인의 이야기 자체가 다 뭐,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윤장준 대변인이 뭐, 애초부터 허리를 쳤니, 그랩이 아니고 뭐, 그냥 한 대 이렇게 살짝 쳤을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 거짓말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청와대에서조차도 지금 윤창준 대변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윤창준 대변인 개인이 그냥 썩을 놈인 것은 분명한 거잖아요. 이미 다 드러났는데 이게 좀 뭐 추가로 어디 이게 뭐 덜 때리고 뭐 30분에서 22시간을 늘어나면 뭐 이게 덜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미 쓰레기는 쓰레기인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지금 청와대에서 이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그리고 또 대처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개인만 쓰레기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청와대 전체가 다 쓰레기통인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들이냐면요. 오프닝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청와대 조직적 은폐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이 주미 한국문화원이 여직원의 경찰 신고 이후에 윤 전 대변인과 함께 피해자 방을 찾아가서 사건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게 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청와대에서도 이 사실이 바로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문화원은 일이 크게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분위기였고 당연하겠죠, 그죠? 그리고 청와대는 숨기기에 급급했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호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 두 여자분, 그러니까 피해 여성과 그 신고를 한 여성,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제 신고를 했던 그 여자분이 울면서 소리쳤다.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그걸 들었다라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왜 대체 울부짖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들게끔까지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했었는지, 그리고 이 피해 여성분과 함께 일했던 또 다른 여직원이 왜 그만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단은 뭐 나오고 있는 정황들이 문화원에서부터 찾아가서 이걸 무마하려고, 사건이 커지지 않게 하려고 종용하면서 문 앞에서 열어달라, 왜 이러냐, 뭐 이거 막 이렇게 승강의를 하는 도중에 안에 있던 분들이 굉장히 더 분노하면서 극에 달해서 울며 불며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됐을 가능성이 또 있고요. 그죠? 거기다가 청와대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역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든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윤창중 대변인을 귀국시킨 것 아니겠느냐.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뭐 윤창중 대변인이 귀국하기 전에 또 이남기 수석 방에서 숨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던데요. 그러면 이남기 수석이 보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어제까지는 뭐 아이 설마 이남기 수석이 소심해서 그렇진 않을 거다 이렇게 했었는데 뭐 그랬을 가능성도 뭐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청와대가 지금 뭐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청와대가 윤 씨를 귀국하라고 지시를 했다 하는 게 대충 나와 있는 정황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청와대에서 윤 대변인에게 귀국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것은 사법방해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용의자죠, 용의자. 경찰에 신고가 된 용의자인데 이런 사람을 그것도 알고 있음에도, 신고가 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아예 윤 대변인에게 당신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호텔에 머물고 있으라 라고 지시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국하라고 설득을 했다. 혹은 아예 지시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명백히 사법 방해의 고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만약에 정말 이 사법 방해죄가 성립이 된다면 굉장히 중범죄로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문제뿐만이 아니라 청와대가 이것을 사법 방해까지 한 것으로 죄가 인정이 된다면 이건 청와대 자체에서도 미국의 법을 어긴, 그죠? 범법행위를 한, 그것도 중범죄를 저지른 그런 것으로 지금 판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자체에서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그 미국 전 대통령인 빌 클린턴도 사법 방해죄로 탄핵 소추를 당하기도 했었다고. 네,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문제라는 건데 이게 자국도 아니고 타국에서, 그것도 청와대가 직접 사법 방해를 했다면,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이건 정말 일개 개인이, 물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긴 합니다만은 윤창중 대변인 개인이 어떤 여성을 심각하게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하려고 하고 뭐 이런 문제보다도 오히려 더 큰, 이걸 덮으려고 청와대가 오히려 또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지금 아침 뉴스들이, 조간신문들이 전부 다 지금 윤창중 대변인과 관련한 뉴스들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거의 모든 뉴스의 탑 기사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네. 하여튼
어, 아마도 대부분이 사과는 일단 했지만 대충 한 이남기 수석 경질 정도에서 그냥 그치지 않겠냐. 이 문제 역시도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사과했지만 말은 사과라고 하지만 정확히 이 사태 본질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명백히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저는 뭐 무엇보다도 가장 분노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때 국정원 여직원 어쩌고 하면서 여성의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그렇게 막 파르르 떨면서 여성 대통령이라며 여성 인권이 어떻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분노하셨던 분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팔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는가. 이것도 그게 몰려서 이게 진짜 좀처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걸 사과하는 정도로 그것도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때 그 국정원 여직원 문제에 여성 인권을 디밀며 분노를 하셨던 수준이라면 이건 윤창중 대변인이 뭐 가만히 살아있지 못한 상황이 아닐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나도 뭐 지금 뭐 대충 사과하고 끝나시는 수준이라. 그것도 뭐 이제 뭐 분노하셔가지고 어제 사과 도중에 그런 이야기도 하셨죠. 뭐 아시겠지만 윤 씨를 미국으로 보내서 사건 수사를 받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뭐 하셨는데요. 그죠?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윤창중 대변인의 문제, 일단 미국에서 한국으로 뭐 일종의 도피성 귀국을 시킨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법방해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 역시도 그렇다고 해서 이미 한국에 들어온 사람을 미국으로 내쫓아서 수사를 받게 하겠다. 이런 것도 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청와대에서 꼬리 자르기를 사실상 책임이 윤창중 대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닌데 아까 얘기 들었지만 이걸 어떻게든 덮으려고 청와대에서 온갖 그 무마 의혹들, 은폐 의혹들이 있었던 거고요. 윤창중 대변인만의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두고 윤창준 하나만 털어내고 다 잘라내고 그러고 이제 끝내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인도 대상 범죄인지도 불확실한 상황인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어찌됐건 미운하고나 자국민인 상황에서 미국에서 요청을 한 상황이 아직은 아닌데 무작정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자국민 보호의 의무 자체를 정부에서 무시하고 있다. 아무리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밉지만 그래서 물론 정당한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역시도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욱해가지고 꼬리 자르기식으로 딱 자르는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너무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으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무마시키기 위해서 과하게 오버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오히려 자기들이 더 분노한 것처럼 오버 액션을 취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